쉽지 않죠. 그죠? 어렵습니다, 은근히. 자, 보시면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431번에서부터 431번, 433번 중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괜찮아요? 네, 넘어갈게요. 433번. 자, 볼게요. 그러니까는 어느 지역에서 화산활동 전후로 2년 동안 발생한 지진의 진원 분포를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봤어. 1991년도에는 진원의 분포가, 진원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92년도가 넘어가니까 진원의 깊이가 깊어졌네. 요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연도별 화산 주변 지표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융기한 높이 솟아올랐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지형이 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443번, 444번 중에서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판경계 지각활동 넘어가셔가지고 451번, 455번, 457번, 455, 456, 457, 458까지 중에 질문 있나요? 자, 봅시다. 내가 지금 A와 O 사이 거리, O와 B 사이의 거리가 어떻대? 같대,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럼 일단 보시면 내가 여기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요렇게 끊어져 있죠? 아, 이거 뭔가 해령이 지금 요렇게 끊어져서 이쪽 땅은 요로 가고 이쪽 땅은 요로 가고 여기 땅은 일로 가면서 변환단층이 여기 생긴 것 같네요. 일단 볼게요. A와 B 사이에, 그렇죠, 발사능 경계의 시작 해령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A와 B 사이에 여기에 해양지각의 나이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곳이 있지. 즉 판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이 있죠. 해령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 니은번. A를 포함하는 판은 B를 포함하는 판보다 이동속도가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맞아요. 왜냐면 봐봐. A와 O 사이의 거리가 같고 O와 B 사이의 거리가 같죠. 이렇게 같은데 A와 O 사이 같은 경우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지. 그럼 뭐야? 이 땅이 조금씩 이동하니까 오래된 묵혀진 땅들도 같이 지금 같은 거리 안에 있는 거야.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해양지각의 나이가 적죠. 왜냐하면 오래된 친구들은 벌써 이만큼 이렇게 같은 나이면 이만큼 밀려나 있을 거니까 같은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은 시간 동안 이쪽 땅의 이동속도가 얘보다 더 빨랐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동속도가 더 작다 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O에서는 여기는 해령이죠.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해가요? 그 다음 또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같이 볼게요. 456번을 보시면 판 A 같은 경우는 북동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여러분들 북동쪽 알죠? 동, 서, 남, 북입니다. 북동쪽이면 일로 가는 거고 판 B는 남서쪽이니까 일로 이동하니까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지? 요거 수렴형 경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57번 별표 많이 쳐놓으세요. 요거는 나올만 합니다. 자, 그림은 해양판 A와 B의 경계인데 여기가 지금 판의 경계예요.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지형도를 그려보면 A 쪽 아래에 B가 이렇게 섭입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요렇게 섭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봐봐. 둘의 이동 방향이 서로 어때요? 같죠? 여기서부터 좀 짜증이 납니다. A가 지금 이쪽으로 3cm/Y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B도 근데 같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 그럼 봐봐. 내가 A 밑으로 B가 치고 들어가려면 A보다 B의 속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더 빨라야 돼요. 그래야 뒤통수를 치고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3보다 커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일단 1번 그냥 틀려먹었고요. 해구 발달하는 거 맞습니다. 판 B가 밑으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밀도가 더 커야 되고요. 3보다 커야 돼요. 자, 여기 그래서 밑에다 좀 필기 좀 해놓을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쪽 땅이 이쪽으로 3,
이쪽으로 4cm/ms래. 뒤에 문 열렸다. 저 귀신 사나 왜 저래 저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 수렴형 경계일까요? 발산형 경계일까요? 보존형 경계일까요? 이거 발산형 경계입니다. 왜? 내가 지금 1번 땅과 2번 땅을 비교해 봤을 때 2번 땅이 더 빨라져. 더 빠르죠. 그죠? 얘가 이렇게 4 가는 동안 얘는 3밖에 못 가. 그럼 둘 사이에 격차가 점점 발생할 거 아니야. 사이가 멀어지겠죠. 이거 발산형 경계예요. 그러면 일단 발산이라고 찍으면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발산형 경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땅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상관없어요.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요. 그 다음에 판의 생성부입니다. 그러면 발산형 경계니까 천발 지진까지 발생하고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외운 발산형 경계에 대한 자료 그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판단되면 뭐 얘네가 같이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똑같은데 이쪽으로 3, 4 이쪽 아니지 똑같이 있는데 이쪽으로 3, 이쪽으로 4라고 돼 있어. 이거는 수렴형 경계일까요? 발산형 경계일까요? 요거는 수렴형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웠던 것처럼 멘틀의 하강부, 판의 소멸부, 천발에서부터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고 화산 활동 활발하더라.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고 수렴형이네 발산형이네 구분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외우셨던 거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관련없이 그냥 그대로 때려 박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막 가끔씩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얘도 멘틀 이쪽 얘도 멘틀 이쪽 막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발산형 경계네? 멘틀이 상승하는구나.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가지고 다른 것 중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461번, 462번 중에서 질문. 462번에 (1번이) 발산형 경계가 아니냐고? 이거 간혹가다 나오는데 봐봐. 여기는 누가 봐도 발산형 경계야.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이쪽 땅 요로 가고 이쪽 땅 요로 가니까 여기는 보존형 경계야. 그죠? 근데 여기 봐봐요. 이쪽 땅이랑 이쪽 땅이랑 같이 움직이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여기서 딱히 지각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겠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존형 경계는 서로 땅이 반대로 비비적거릴 때만 해당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셔도 돼요. 물론 따로 명칭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안 나옵니다.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보존형 경계는 여기만 해당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없으면 넘어가요. 467번에서부터 469번까지 질문 없죠? 넘어가요. 473번, 477번, 478번 질문 없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481번, 2번, 3번 중에 질문 있나요? 괜찮아. 요거 그림만 좀 같이 볼게.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지금 봤더니 천발, 중발, 신발, 판의 경계가 요렇게 돼 있나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의 경계가 요렇게 되어 있고 판의 경계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평양판, 요게 필리핀판, 요게 유라시아판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번. A, B, C는 모두 해양판이냐? 아니야. 이거 유라시아판이라서 대륙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시키는 겁니다. 판단이 안 돼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A는 유라시아판, B는 태평양판, C는 필리핀판. 맞아요. 판의 밀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그 자리에 가서 분석해도 좋지. 근데 미리 외우시면 훨씬 편합니다. 얘 해양판이고 얘 해양판이니까 유라시아판보다 당연히 밀도가 커야 돼요. 그래서 A가 C보다 작다. 맞는 소리가 됩니다. 일본 열도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이쪽 편으로 갈수록 지진의 깊이는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고요. A와 B의 경계 B와 C의 경계가 보존형 경계다? 아니야. 둘 다 수렴형 경계입니다. 됐죠? 네, 요거 좀 조심하시고. 자, 여기 그림 봐봐요. 어머, 해구가 지금 어디 있어? 일본의 오른쪽에 있는 거 보여요? 땅이 이렇게 떠지고 있죠. 여기가 대륙판, 여기가 해양판입니다. 요거 조금 조심합시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쭉쭉쭉 넘어가서 생명 시스템 해야 되죠? 생명 시스템이 순위순위가 자, 생명 시스템과 세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명 시스템은 나타내고요. 우리 구조적 기능적 단위 세포라고 하는 친구 있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밑줄. 얘네들은 무조건 다세포 생물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세포 생물은 세포 그 자체가 개체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세포고요. 밑줄.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있으면 이거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같이 기능을 하는 걸 기관이라 그래요. 얘네 둘을 바꿔서 많이 내기 때문에 정의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서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입니다. 여기 있는 기관계라고 하는 거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세포의 구조라고 되어 있죠. 세포 소기관들 보겠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더라. 핵이죠. 그 다음에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라이보솜입니다. 라이보솜이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세포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분비하더라. 골지체죠. 빛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더라. 엽록체고요.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단단한 벽, 세포벽입니다. 자, 요거 하고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지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세포막처럼 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을 막성 소기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을 막성 소기관이 아닌 친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부터 보시면 이러한 막성 소기관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치 세포막처럼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요. 즉, 막성 소기관들은 확산, 삼투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중요합니다. 막성 소기관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 누가 있냐? 세포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요 두 친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세포벽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이보솜 같은 경우도 단백질과 RNA, 특히 단백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처럼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 받고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서 인지질 이중층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친구들 단일막 구조라 그러고요. 이런 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중막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단일막 구조에는 세포막입니다. 이거 세포막, 소포체, 골지체, 액포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인 친구 세 친구 아는 게 더 편하겠죠. 핵막,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인지질 이중층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됐죠? 요렇게 세포 소기관들 구별을 할 수 있고 요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식물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 누가 있을까요? 엽록체도 세포벽, 그죠? 액포는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긴 한데 식물에서 특히 잘 발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어? 어디? 이거? 선택적 투과성, 확산삼투 일어난다고. 너 이거 곱하기 무한대 포도당 겁나 많이 붙어있다고. 단위체가 포도당이란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엽록체 광합성을 합니다. 빛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전환을 하고요. 마이토콘드리아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안 배우셨으면 모르셔도 됩니다.
핵 속의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이렇게 합성된 친구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이동을 하고 골지체에서 세포막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TP 뭐냐고 얘기해줬어? 아, 그럼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잖아. 에너지가 나오면 그 에너지를 ATP 안에다가 저장을 해요. 에너지 밥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ATP를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까서 써요. 이해가시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알았어. 확산상투가 안 나온다 그랬죠? 너네. 그죠? 아니지. 숭이 그치? 숭이. 뭐라고? 아, 뭐가? 왜? 역. 아, 그 정도면 됐어요. ATP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셔가지고 뭐 지금 풀 시간이 없네요, 그죠?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 보면 문제 겁나 많죠? 숭이숭이는 확산상투 나오죠? 안 나오나요? 바로 효소로 들어가나요? 그치? 자, 거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물질 대사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물질 대사 두 가지가 수반된다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반드시 효소가 필요해요. 즉 내가 물질 대사다? 무조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에 따라서 우리는 물질 대사를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을 동그라미 합성하는 동화작용이에요. 반면에 고분자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작은 걸로 만들면 얘를 이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내가 동화작용이라고 한 건 저분자 물질을 합쳐서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결합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결합을 만들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의 재료가 되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더 많다고. 반면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내가 결합을 끊으면서 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합 사이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적어요. 그래서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모든 화학 반응에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효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내가 봐봐. 세포 안에서 우리 생명체 안에서 세포호흡을 할 때랑 생명체 바깥에서 불을 질려서 연소를 시킬 때랑 반응물 똑같고 생성물 똑같기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의 총량은 같습니다. 같은데 내가 몸 바깥에서 연소를 시키면 이 에너지가 짧은 시간 동안 한 방에 훅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400도씨라고 하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고요. 반면에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이 반응이 밑줄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조금씩 에너지를 뱉어내면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뱉어내는 에너지의 총량을 비교해보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 세포호흡엔 누구의 도움이 있고 효소의 도움이 있죠. 연소는 효소의 도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효소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한 방에 훅 일어나는 거고 효소가 도와줌으로써 단계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까지가 끝이죠. 네. 시험 보기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난이도별 필수 기출이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밖에 없죠.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직보를 할 거잖아. 순이가 4월 30일 2시로 잡아놨어요. 요거 물론 엑셀 파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겁니다. 언제 온다고. 오시기 전까지 기출픽 웬만하면 다 푸세요. 알겠죠? 다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학교 기출 풀어볼 거고요. 학교 릴스쿨 뚫려 있어야 돼. 학교 기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쌤이 이제 너네 서술형 대비해서 자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칸 채우기 해갖고 최종 마무리 한번 할 겁니다.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출픽에서 어려운 문제들 있죠. 좀 중요한 문제들 따로 추려서 또 드릴 거예요. 그거까지 푸시고 나면 더 이상 과학은 더 할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학기부터 기말 때부터 클리닉을 할까 싶거든. 난 클리닉 좋다. 난 싫다.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만약에 클리닉 하면 난 토요일 괜찮다. 난 올 수 있다. 원하는 시간 10 to 10 괜찮아? 나는 토요일 도저히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의견 반영해서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다음 시간에 올 때 학교 프린트 제발 챙겨와. 알겠지? 학교 프린트 챙겨오고, 교과서 챙겨오고, 기출픽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할 거 가지고 오고. 오케이?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빠이빠이. 다다음 주인가요? 아무튼 4월 30일 날 뵐게요. 참 잘 보고. 안녕. 가세요.